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절. 교류 전력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이 앞에 한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됐냐면은 바로 직류 전력일 때 한번 얘기가 됐었죠. P는 VI 이런 얘기가 딱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교류 전력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뭐 직류 전력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뒤에 한 글자만 더 들어갑니다. 코사인 세타 이거 하나만 딱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교류 전력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 세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앞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7분 흥선에서 공부한 것과 같이 전압과 전류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교류에서는요. L 부하나 혹은 C 부하를 통과하게 되면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0도인 경우,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없는 경우,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동상인 경우죠, 그렇죠? 동상인 경우. 동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이게 V고, 그 다음에 통상 이제 전류가 더 작기 때문에 I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가 한 30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한번 보죠. 30도.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30도 이상 차가 있으면요. 자, 하나, 그 다음에 전류가 두 개, 한 30도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I, 그 다음에 이게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9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번 해보죠. 90도. 그러면은 90도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전압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압 V, 그 다음에 I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도가 차이 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제가 만약에 전력을 계산해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전력을 지금 이 파란색 분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아닙니까? P는 VI. 그런데 전압이랑 전류를 곱해 버리게 되면은 두 개의 위상차가 덜 났을 때에는 힘이 요만큼 전달이 되죠. 그렇죠? 근데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힘이 이래요. 위상차가 더 나게 되면 힘이 어때요? 없어요. 따라서 위상차가 얼마일 때가 가장 힘을 많이 내게 됩니까? 위상차가 덜 났을 때가 가장 힘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타가 얼마일 때? 세타가 0도일 때가 얼마입니까? 최대의 힘을 내게 되는 거죠. 느낌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제가 기차를 끄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찻길이 있어요. 기차가 제가 지금 한 대 있는데 이 기차를 레일이 있고 끈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V라는 애가 이쪽으로 끌어요. 그런데 I라는 애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끕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 V라는 애는 아래 방향으로 끌게 되는데 I라는 애는 끈을 가지고 약간 비껴서 끌어요. 이 각도가 30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V라는 애는 앞으로 끌게 되는데 I라는 애는 위로 끌어요, 얘를. 이 각도가 90도.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일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맨 위에 거죠, 당연히.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는 이 V와 I의 힘이 온전히 앞으로 전진하는 데 사용이 되지만 이것은 뭡니까? 이 두 개의 힘이 일부는 앞으로 전진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일부는 약간 위로 들어올리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거 정지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힘이 쓸데없는 데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어때요? 가려고 하니까 정지하는 힘이 똑같게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갑니까? 못 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힘을 잘 발휘하려면 어떻게 된다? 전압과 전류, 두 개의 전력을 내는 두 개의 위상차가 얼마여야 된다? 0도에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0도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전압, 전류의 위상차가 없어야 된다. 동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자, 어떤 전력이 있느냐? 하나는 첫 번째,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상전력. 이거는 껍데기 피, 그래서 겉보기 전력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전력. 그 다음에 이름에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유효전력은 뭡니까? 제대로 쓰인 전력, 효과적으로 쓰인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효전력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전력, 괜히 버려진 전력. 지금 이 힘 다 버려진 거잖아요. 앞으로 전이라는데 힘 하나도 안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버려진 전력이죠. 이런 버려진 전력 없죠. 다 유효가 되는 거죠. 피상이 그대로 다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단위가 뭐냐? 피상은 제가 PA라고 하고, 유효은 P라고 하고, 무효전력은 PR이라고 하게 되면은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VI, 그냥 전압이랑 전류를 밖에서 겉보기, 곱하게 된 것만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하게 되고요. 유효전력은요, VI 코사인 세타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이 코사인은요, 각도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0도일 때 1이 됩니다. 그래서 0도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각도가 적을수록 유효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무효전력은 뭐냐면요, VI 사인 세타예요. 사인은 90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겁니다. 90에 가까울수록 무효분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단위가 뭐가 되냐면요, 이거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볼트 암페어.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냥. 그래서 볼트 암페어죠. 여러분들이 피상전력의 단위는 어디에 쓰이게 되느냐? 피상전력은 변압기 같은 것에 다니는 피상전력입니다. 변압기는 전기를 소모하는 애가 아니죠. 전력 변환기기 중에 하나죠. 이런 거는 단위가 그냥 볼트 암페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효전력은 뭐냐? 이거는 단위가 와트입니다. 와트. 그래서 형광등이라든지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거 다 그런 것은 이 세 가지 전력 중에 어떤 걸 쓰는 겁니까? 유효전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VAR이라고 쓰고 이거 읽을 때 바르라고 있습니다. 바르. 바르. 그냥 자연스럽게 바르라고 읽어주십시오. 이거는 전력용 콘덴서의 값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한 건데, 이 삼각함수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저항 성분이 있었고, 이쪽에 리액턴스 성분, 이쪽에 임피던스 성분이 있었죠.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을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전력. 다음에 리액턴스에서 소비된 전력을 우리가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서 소비된 전력을 피상전력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피상전력이 VI이기 때문에 유효전력은 이게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무효전력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V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여기서 잘 나오는 단어가 역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한전에서 이만큼 보내줬는데 실제로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효전력, 그러니까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을 우리가 역률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 유효전력. 피상전력은 VI고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이게 약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이 얼마가 최대일까요? 1이 최대입니다. 보내준 것분의 유효전력. 그러니까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 있으면은 집이라고는 좀 그렇고, 자, 여기 빌딩 건물 있다고 해보자. 빌딩.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전기는 무슨 전력일까요?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인데 이 피상전력이 오면은 이 빌딩에서 다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빌딩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부하들은 다 유도성 부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모터잖아요. 에스컬레이터 모터고, 환풍기 모터고, 보일러 모터고, 다 모터예요, 대부분. 그러면은 모터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상 성분이 있다고요. 전류가 더 늦게 되는 거라고요. 전류가 더 늦게 되면은, 자, 일부는 효과적으로 쓰이지만, 유효가 되지만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무효 성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전에서 봤을 땐 손해예요. 만약에 피상을 1000kV 암페어를 주게 됐는데 유효를 800W를 사용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무효 성분이 얼마가 되냐면은 600바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1000을 줬는데 얘가 800만큼 썼어요. 나머지만큼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전기요금을 낼 때 어때요? 이만큼만 내는 거예요. 이만큼을 내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면은 요만큼을 내게 되면은 한전은 손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내준 것 분에 제대로 쓴 거. 지금은 P상이 1000이고 유효가 800이니까 역률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죠. 그럼 역률을 계산해가지고 할증 요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0.9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 요금을 감면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안 되게 되면은 할증 요금을 좀 매기게 되는 거죠. 역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 이 코일 부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류가 뒤지잖아. 이 지상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콘덴서를 쓰자. 콘덴서를 써서 전압과 전류 위상을 좀 맞추자라고 하는 게 이제 건물에 사용하는 전력용 콘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이 탁상공론이 절대 아니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100이면 100, 전기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전기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야, 그 기능사 따서 뭐해? 자격증 따서 뭐해? 그럼 왜 달달 외우지 뭐?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꼭. 자격증 안 따보고 공부 안 해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그 자격증 따서 뭐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지만 절대 전기 공부한 사람은 이 기능사 자격증 딴 사람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그 과정을 겪었고 나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운전면허 있죠? 운전면허 따기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딴다고 하면 그 사람 무시합니까? 야, 나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무시해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한번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면허 따는 게 아무리 쉬워도 처음 배울 때, 내가 이걸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T자 옛날에 이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몇십만 원 들면서 학원 다녔는데 얘기할 수 있죠. 아무도 저한테 무시 못하죠. 저도 만약에 20살짜리 애가 운전면허 딴다라고 하면 학원 다녀 그러면은, 야, 그거 뭐하러 학원 다녀? 그냥 가서 그냥 아무 차나 하나 빌려가지고 연습하지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해봤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그게 더 좋은 길이고 더 잘 배우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탁상공론이다, 자격증 그냥 암기해서 따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기사 가는 거고, 여기서 쓰이는 게 콘덴서가 다 쓰인다니까요. 만약에 전기실 가가지고 야, 이거 콘덴서가 왜 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정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능사 중에서. 물론 기사는 다 알겠지만. 그럼 기능사 중에서 일부 분들은 콘덴서니까 전기를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다 틀린 얘기죠. 역률 보상용이죠. 바로 이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둘째라도 좋다 이거입니다. 둘째라도 좋으니까 이것이 왜 있고, 대충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흘려들을 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전기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뒤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가실 때 정말 베이스를 잘 튼튼하게 깔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만약에 산업기사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산업기사 공부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냥 짜증나는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그렇게 짜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가 재밌는 거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이 계산하는 것들이 지금 128페이지에 다 있는 겁니다. 128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률 보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실은 다 이거 관련 있는 거죠. 이 전력의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P상, 유효, 무효. 그리고 P상이랑 유효는 서로 벡터적인 관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역률은 뭐라고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역률입니다. 코사인 세타. 얘가 세타가 되면은 코사인은 P상분의 유효죠. 그런데 임피던스분의 저항, 이것도 역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만 역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피던스 분의 저항 성분이 얼마큼 있느냐, 이것도 우리 역률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회로에 리액턴스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직렬공진 같이처럼 돼서. 그럼 임피던스 성분이 저항 성분이랑 똑같죠. 이게 똑같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역률이 1이 되는 거죠. 리액턴스가 없게 되면 그 역률이 최고 좋은 겁니다. 역률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무효가 없다는 거죠. 무효가 없다는 거죠. 얘가 빵이 된다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빵도 0도니까요. 자, 이런 얘기가 쭉 같이 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제가 여기만 지우고, 자, 요거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교류회로에서 유효전력을 P, 무효전력을 PR, P상전력을 PA라고 하면 역률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 P상분의 유효 이렇게 되죠. 몇 번? 가번. PA분의 P. 2번. 교류에서 무효전력은 뭐냐? 무효전력은 뭐가 들어갑니까? VI 사인 세타. 4번.
3번 다음 중 무효전력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무효전력의 단위 바르. 나봐. 4번 교류기기나 교류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번의 유효전력 볼트, 암페어, 아워 잘못된 거죠. 나번의 무효전력 와트 잘못된 거죠. 다번의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 다번에 맞는 거죠. 5번 어떤 회로의 부하전류가 10, 역률이 0.8일 때 유효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유효전류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유효성분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피상분에 곱하기 피상에다가 역률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유효전력은 피상에다가 역률을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이 10이고 역률이 0.8이니까 8 정도 나오죠. 대충 제가 이 자격증 기능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역률은 0.8일 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6번 어느 회로에 200V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6분의 파이 라디안 이상이 높은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회로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력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뭐로 물어봤냐면은 이 W 와트로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와트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전력 물어보는 겁니까? 실제로 이 유효 전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V가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 그 다음에 I가 1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하게 되면은 몇 도입니까? 파이가 180이니까 30이죠. 코사인 30, 이거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답 아마 1732 와트 정도 나올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7번 유효전력의 식으로 맞는 거는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혹은 뭐 EI 코사인 세타 똑같죠. E나 V나. 8번 저항 4옴, 유도 리액턴스 8옴, 용량 리액턴스 5옴이 직렬로 된 회로에서 역률은 얼마인가? 자, 8번. 역률을 계산하려면은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것도 맞지만 또 뭡니까? 임피던스분의 저항 이것도 맞죠. 그런데 이 회로에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 앞에 있는 걸로는 못 구하고 이걸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리액턴스가 8이랑 5 싸우니까 3 남죠.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5죠. 5. 3, 4는 5에서 5분의 저항이 4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역률이 0.8 되죠. 9번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무엇인가?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역률이다. 이렇게 부르죠. 역률. 10번 한 상이 R은 12옴, XL은 16옴을 직렬로 접속하여 성간전압이 200V의 대칭 3상 교류전압을 가할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10번 역률 이거 아니면 이건데 피상전력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구해보죠. 임피던스분의 저항인데 이 임피던스가 RL이에요.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저항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R이 10이고 XL이 16이니까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12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역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얼마입니까? 0.6 퍼센트로 하게 되면은요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거 얼마? 60%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단상전압 220V의 소형 전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역률이 75%였다. 이 전동기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11번에 소비 전력 P는 자,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만약에 3상일 때는요 루트 3이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V가 220이니까 220 곱하기 I가 2.5 그리고 역률이 75%니까 0.75죠. 0.75 하고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해보십시오. 412.5 와트 나오게 되네요. 답이 몇 번? 답이 4번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쵸? 약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고. 자, 제가 지금 계속 이 동영상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반복학습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제 얼굴이 여러분 아주 그냥 꿈에도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꿈에도 들려야 됩니다. 아셨죠?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꼭 한번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